반갑습니다. 이노규입니다. 면접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끝난 분들은 후련하기도 하고 속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겁니다. 과연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왜 그 질문에 그렇게밖에 답을 못했을까, 이렇게 답을 해보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도 될 것이고, 또 아직 면접이 남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질문이 나올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해 가더라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이 질문의 취지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을 확 지배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일과가 끝난 후에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치면 어떻게 답을 한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과 후의 업무 지시는 갑질인가? 여러분, 갑질이 뭐예요? 갑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민사 같은 거 계약서 쓸 때에 갑 누구 을 누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적어놨는데, 보통 갑은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공사 같으면 공사 도급을 주는 사람이 보통 갑이 됩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약간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 주로 갑질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유형적 무형적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대체로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갑질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일까,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아니면 경찰 내부 지침 위반일까, 아니면 정당한 지시일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하는 법은 자체는 없습니다. 저런 법이 있다고 인터넷에 가면 포탈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도에 통과됐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어떤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치 요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갑질이라면 근로관계, 예를 들면 개인 회사에 어떤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직사회라면 내부 지침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과 사회 각 분야의 갑질을 척결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서 어떤 그런 갑질이 일어났다면 이건 내부 지침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질이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공직사회니까 이거 위반 아니면 이거 되겠죠. 경찰 같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먼저 답변을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입니다. 일과가 끝난 후에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내부 지침 위반이자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답변 한 가지 있다고 칩시다. 답변 1입니다. 예시 2입니다. 일과 후에 상사가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경찰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고 중요한 지시라면 업무의 적정한 수행 범위를 넘지 않는 정당한 지시로 사료됩니다. 답변 예시 2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지시라면 업무의 적정 수행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지시로 본다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지시는 일과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업무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야나 새벽에 오온춘 사건과 같은 긴급 출동 상황이나 대형 참사,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나 마우나 오션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나 톡, 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상소집이나 출근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업무 시간 내에 지시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부하 직원들의 일상적인 휴식을 보장하여 다음날 일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과 후에 발생한다면 그런 지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답변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답, 내부 지침 위반이고 갑질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신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한 답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2번 답. 긴급하고 중요한 지시라면 업무의 적정 수행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지시다. 3번 답. 경찰 업무의 특수성상 긴급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업무 시간에 지시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이렇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답이 가장 좋을까요? 자, 답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우리 법에 규정된 걸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해서 19년도 1월 15일에 신설됐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보통 직장의 괴롭힘 금지법을 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의 괴롭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하 직원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함정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신분 등 사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함정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이번에 우리 추미애 장관이 유역감찰관 상급자를 배제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지시를 했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약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킨다.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아예 안 준다. 거의 안 준다. 이것도 갑질로 본다. 괴롭힘으로 본다.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여기 중요합니다. 적정 범위를 넘어서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는 같은 근로기준법 76조 3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게 된 제3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난다면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조치하기 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근로기준법이 신설한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동료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막대한 비용 부담, 이걸 치료하는데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갑질 금지 규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한 갑질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근로자들이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답이 좋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학생들은 내부 지침 위반이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말라. 주의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갑질이라고 섣불리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하기 좋으냐? 경찰 업무의 특성을 언급해야 됩니다. 경찰 업무는 긴급하다. 긴급성, 돌발성, 중요성이 있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앞에 답변 예시 1, 2, 3 중에서 어떤 답이 가장 좋은 답일까요? 제가 볼 때는 2번, 1번은 매우 안 좋은 답입니다. 2번도 괜찮고요. 3번 답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3번 답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당한 지시라고 언급을 했을 때 면접관이 압박을 할 수 있어요. 상사의 근무 시간의 지시가 별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지시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차 질문이죠.
자, 이것도 예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입니다. 이런 지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런 지시는 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하나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경험과 경륜이 많은 상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상사에게 전화를 드려서 지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정중히 여쭤보고 제 판단에 틀렸다면 상사 지시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지시가 분명하다면 다음날 출근해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여쭤보고 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시 1과 2 중에서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객관식으로 낸다면 여러분 객관식 세대니까 2번이 좋다고 분명히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2번 답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이라든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획일적으로 갑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내부 추진 위반이다 단정하지 말고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경찰 업무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답을 해주신다면 면접에서 면접관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걸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도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직장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